안녕하세요. 고양옥 얼큰순댓국 본부장 윤태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올해도 여러 매장을 오픈을 하면서 괜찮은 매출을 보여주고 2025년도에도 자리만 잘 잡으면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최고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로드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그 상권에 자리 잡고 있는 고양옥 매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매장들은 로드 상권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매장이고, 특히 상위 매장들은 월 매출 1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장들도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상권 내에서는 최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단순히 로드 상권에 매장을 오픈한다고만 해서 이렇게 큰 매출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공적인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로드 상권에서 상위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의 점주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상권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요, 원래 제가 영업을 중심 상권에 있는 프라자 상가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쪽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다르게 엄청 경쟁이 과열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서 했었는데 그쪽에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수시로 경쟁에서 좀 떨어지는 매장들은 업변을 하게 되고, 또 신규 상가들은 계속 하루가 멀다고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지친 나머지 돌아다니다 보니 로드 매장들이 있는 거를 봤는데, 맨 처음에 지나다닐 때 그랬습니다. 제가 일단은 메인 시간이 아닌 시간대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밥 먹고 살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양옥으로 일단 선택을 하고 그 상권을 보러 다닐 때 우리 고양옥 대표님께서 팁을 하나 알려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있으면서 밥 시간이나 이럴 때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 이제 카운팅을 이제 자리를 잡고서는 일일이 세보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로드 매장을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순댓국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접근성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도심을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지나가는 길에 편리하게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빠른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장 자체에서는 빠른 회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리한 주차가 있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언제든지 와도 된다는 이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는 순댓국집으로는 참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좀 더 설득력 있게 듣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로드 상권에서 제일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식사점 매장을 찾으신 고양옥 대표님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식사점 같은 경우 로드 상권에서 매출이 제일 높은 곳인데, 저처럼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그 상권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거기를 보셨을 때 어떤 기준점을 갖고 좀 보셨는지. 식사점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오픈할 때 7년 전에 거기가 상당히 허허벌판이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입점들이 대형 요식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들도 분명히 나 같은 시선으로 그 상권을 쳐다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허허벌판일 때 들어갔던 이유는 발전 가능성을 보고 들어간 것보다는 그 주변의 환경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 주변에 지금 식사동,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노드 상권을 찾으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양옥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고양옥 얼큰순댓국입니다. 이 자리 사거리죠. 지금 여기는
엄청 큰 그 외식업체가 1, 2, 3, 4 다 쓰고 있고, 여기도 지금 한정식집 치고는 엄청 큰,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데일리장어라는 큰 외식업체들이 이렇게 보시면 사거리를 포진해 있죠.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고양옥 하나밖에 없었을 때예요. 이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반경 해봐야 2km입니다. 그죠? 여기 2km. 2km를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하죠. 이렇게 2km 해봐야 자동차로 5분 상관이에요. 지금 주거가 이 정도 이루어져 있고, 이런데 보시면 지금 파란 것들, 이거 보여요? 이 파란 게 이게 다 공장 아니면 물류 창고들이에요. 이들이 과연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라는 거죠. 저는 이 공장을 보고 점심을 우선은 타겟을 잡았고, 또 그거 외에 차량 유동량이 그냥 일반 차량보다는, 보이시죠? 이런 트럭들, 그죠? 상업용 차량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 사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고양옥이 여기 보이죠? 가식성, 시인성 다 뛰어나죠? 그 다음에 진입성 어때요? 여기 사거리에서 신호 걸렸다가 이쪽에서 오더라도 천천히 진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진입을 해서 이쪽으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반대 차선에서 오는 사람들도 유턴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유턴 라인 보이시죠? 그러면 어때요? 한 방향만 잡는 게 아니라 양방향을 다 잡고 있죠. 지금 도로를. 그 다음에 이쪽 차선들이 여기서 아까 공장지대예요. 이게 나오는 길이 공장지대에서 지금 차 서 있는 거 보이죠? 좌회전을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죠. 사방에서 진입하기 너무 편한 자리라는 거죠. 주변 환경, 점심시간에 얼마나 많은 우리 고객층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인가,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얼마나 많은 주거 인구들이 내 주변을 포진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따지고 들어온 거죠. 그때 당시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거리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5분이면 차 끌고 올 수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그렇게 뭐 나이스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기를 들어오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거죠. 원당점도 하나 보여준다면, 여기도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다가 왜 가게를 차려? 여기 손님이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음표를 했었죠, 나한테. 근데 지금 어때요? 상위 매출 지금 들어와 있죠, 원당동도. 여기는 또 안 좋은 게 좀 빨리 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오케이 했던 거는 지나쳐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존재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어요. 지나쳤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해 가죠? 그 가시거리가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억대 매출이 이상 나오는 게 그런 것들. 그리고 반대 차선은 유턴이 없죠. 유턴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러면 유턴이 없어서 아쉽다고 손을 놓고 있냐? 아니죠. 여기 보면 작은 여기 얼큰 순댓국 유턴 표시가 돼 있죠. 옆으로 빠지는데. 예, 빠지게끔 돼 있죠. 내려오면 또 한 번 더 부각시켰죠. 이건 협의 내용.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차들이 꽤 돼요. 그럼 유턴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일로 이렇게 올라오면 어때요? 다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좀 부족함은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진입해야 된다. 이 원당점이 좀 한 가지 또 단점도 너무 고속으로 달리는 자리다. 하지만 이만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가게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진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차량이 대형 차량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노드는 뭐 잠깐 봐서 결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매장을 찾는 게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 앞에서 카운팅도 많이 해야 되고, 차량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확실하게 내 스스로가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고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을 하시는데 한번 발을 디디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입할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다 짚어보시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20년 넘게 자영업을 하면서 노드 매장도 많이 해봤지만,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인데
그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본부장이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본부장 나오세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로드 상권에서 꼭 봐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템의 적합성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아이템이 이 로드 상권에 맞는 아이템인가를 먼저 보셔야 해요. 로드 상권은 빠른 회전과 안정적인 수요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상권에 적합한 아이템인지 꼼꼼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조리 시간이 길거나 복잡한 음식은 로드 상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지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입지 요소란 주차 공간, 가시성, 그리고 진출입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시면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바로 넓은 주차장입니다. 로드 상권은 대부분 차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 주차 공간의 유무는 매장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가시성은 매장 간판과 외부 디자인이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야 합니다.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가시성이 나와줘야 하는데요. 또한 가시성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글씨보다 우리 매장이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지 확실하게 이미지로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출입은 차량이 매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나가는 것도 편하게 나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설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차를 타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진입이나 출차가 불편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 인상이 머리에 박혀서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지역 차량 통행량과 주변 매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차리려는 그 매장에서 사방을 둘러봤을 때 하루 평균 얼마 정도의 차량이 지나다니는지, 주변 매장에 방문하는 차량의 유형도 꼼꼼히 잘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주요 고객층이 어떤 분들인지 분석하셔서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매장을 봤을 때 우리 메뉴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고객층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로드 상권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적인 손님의 유입입니다. 도심 상권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집중이 되지만 로드 상권은 하루 종일 안정적인 손님 유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나치게 바쁘거나 한가한 시간 없이 적절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경쟁 업체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점으로는 직원의 채용이 좀 어렵고 주류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월 매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기록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드 상권은 초기 입지 선정과 전략적 운영만 잘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 가시성 강화, 그리고 고객층 분석은 매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인이며 로드 상권에서 아직 저평가된 황금 물건들이 남아있으니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꼼꼼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창업자 여러분들께 더욱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